내가 조국 장관 윤석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법률 전문가가 된 느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 용어를 갖고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조국 장관 수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상식에 기반해서 보면 이 법은 잘못된 거다. 이 법을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 거다는 것이 학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효과고 윤석열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건들을 앞으로 3년만 더 다루면 저 사법고시 패스할 것 같습니다. 만주에서 개업하신다고. 근데 사실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사법시험 전치 그 모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자, 그 가운데 윤석열 지금 그 대권 이야기가 오늘 정치권의 여러 가지 화두였어요. 어제 최강욱 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윤석열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 줄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죠. 한탄.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대권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네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없어도 이게 그 뽕을 맞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계속 옆에서 해봐 약간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 없다가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땐 거울 보고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이제.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윤석열 속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것은 즐기고 있는 자인데 나는 대선 출마는 못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대선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외청장이지만 사실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난 너랑 급이 달라. 이런 식의 멘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호명되는 상황은 즐기고는 있는데 윤석열이 막상 대선으로 나가면 털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국 장관만큼 털립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는 즐기지만 대선 나갈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정도가 윤석열 속마음일 건데 성렬이 형 맞지? 맞다고 문자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그 직 거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나 자기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고하게 최소한 시간을 한번 끌어보자라고 하는 위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 수사가 막 나왔을 때 단칼에 잘라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리가 없는 자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로하면서 실시간 보고받으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장모 사건이 딱 귀에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걸 봐준 검사 새끼 누구야? 라고 경로하고 실시간 상황 보고받고 단칼에 조사하라. 해야죠. 그러면 대선 갈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이거 봐준 검사 누구야? 여기 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장모 사건은 윤석열이 봐준 사건은 아니니까. 네. 알아서 기억했죠 밑에서. 아니야. 그럼요. 내가 설명을 못하겠네. 여성 이 부분 두 사람 편집. 앞에.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 장모를 봐준 사건은 또 다른 검찰 간부가 있어요. 그분. 니들 모르는 거니? 아니 이것들 진짜. 아니 그렇지만 거기서 한번 봐줬지만 그 이후에 또 사건에서는 그때는 윤서방이었다고. 네. 그렇죠. 윤서방도 모르는 건 아닌데 윤서방의 위치를 가늠해 봤을 때 아래서 이제 긴 면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그렇긴 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얽혀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거품이라는 건요. 황교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공안검사 출신의 정치가 뭔지 모르는 하나의 진짜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이가 하나 들어와서 나 국무총리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정치하다가 개 떨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황교안 더 이상 정치 복귀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완전 망친 자예요. 정치라는 게 뭐 대단한 모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마인드라고는 10원어치도 없었던 자예요. 그런 자가 망치는 거. 근데 윤석열이
뭐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막 부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추미애 장관이 막 때리기 때문에 부상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말하면 저쪽이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소식을 윤석열이 대권 어쨌든 주자로서 잠룡으로서 이제 자꾸 뭐라죠? 여론조사에도 계속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여권이 이거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먼저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지금 하는 거를 보니까 그럴만 하구나. 반성이나 부끄러움이 없으시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내용에서 아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도 예를 들자면 뭐 세월호나 뭐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거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선거 때 한창 그때 뭐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그 안에서 특이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민경욱 씨가 이제 뭐 의원도 아니시니까 민경욱 씨가 거기 주차했다가 차 견인된 거 가지고 자기가 뭐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권의식 같은 거를 애초에 기저에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소수나 약자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주 이 모노타입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선 주자는 종합 예술인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들어왔건 간에 대선 주자가 되려면요. 사회적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복지, 통일, 그리고 사회 전반의 어떤 개혁, 먹고 사니즘 뭐 등등이 총결합되어 있어서 그게 학습되지 않으면 대선 주자가 못한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면 네. 윤석열 같은 자는 그냥 수사만한 기술자에 지나지 않아요. 수사만한 기술자. 아주 좋게 보면 박근혜든 누구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들이받는 정도의 용기는 있을지언정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게 학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석열이 설사 대선 주자로 뭐 어떤 그 호명이 되고 정치권이 들어와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굴러 먹어야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복지 이야기를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못 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상희 대표님을 붙여줘야 되나요? 교사로? 난 그런 관점이 중요한데 법률 기술자들은 워낙에 생각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지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참사가 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있겠지만 경제 아마 윤석열은 경제에 관련된 수사는 해봤어. 그렇다고 그게 경제를 잘하는 겁니까?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죄를 지은 자들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걸 해봤겠지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포용적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추경을 왜 해야 되고 요 흐름이 없는 상태로 아주 단편적인 인물이 대선주자로 키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호명돼서 윤석열이 미래통합당 보수 주자로 호명되고 3위가 됐다는 게 사실은 불행이죠. 네. 왜냐면요. 정치인화 되어 있는 사람이 뭔가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키워져야지 윤석열 같이 수사 기술자, 인간 백전 같은 자들이 보수 1위로 올라선다는 게 불행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1위로 올라서면 그만큼 다른 주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이 없어서 인지도 순으로 좀 올라간 면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로 대선 주자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나갈 때 서로 얼마나 물어뜯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대권 후보가 아니라 사실 그 인지도 측면에서 높은 수를 노린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이거는 윤석열은 수계라고 봐야지 대권 후보라고 보면 안 되죠. 수계? 그냥 마적단 두목 이런 정도지.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그때는 양서방이 지켜주고 지금은 윤서방이 지켜주는 장모님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나 진짜. 가장 부럽네요, 장모님이. 장모님 그 장모님이 대왕 데뷔 되시겠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요거는 참 답답한 게요.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땐 캐릭터가 모자란 거예요. 저번에 물론 대선주자로 이름 나왔을 때 내 이름 빼달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보기엔 그래요. 추미애 장관 나 대선주자 3위요. 당신이 나를 감히 건드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죠. 막상 출마도 못할 정도의 이 비리가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나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거에 대한 그림이 없잖아요. 이미지가 없다고.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도 수사할 거예요? 검찰총장 역할을 할 거예요? 멍청한 짓이고 윤석열 자체가 진짜로 자기 욕심이 없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에다가 빼달라. 이게 굉장히 나를 매기는 짓이다라고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보란 듯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보란 듯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비리 덮기 위해서 검찰총장직 1년 남은 거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나쁜 놈이죠. 여러분 봤을 때. 네. 진짜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생기면 이제 대상 1위라고 찐뽕해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통령이 되면 새날은 젖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제일 큰 이유가 그거네요. 죄송해요. 출연했네요. 잣됩니다. 잣. 아이 나 씨. 자 어쨌건 윤석열의 대선 놀이에 검찰이 지금은 진짜 쑥대밭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수라장 되고 있는 거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잘 이렇게 협조해서 네. 뭐 인권 등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요체가 인권이라니까요. 인권도 무시하고 막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표적 수사했던 걸 하지 말라는 의미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은 대선 놀이 하면서 검찰 자체를 아수라장 만들고 있다. 실제로 나는 대선 주자라는 어떤 자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막 싸우려고 하는 기시를 들어먹지 않는 이런 대선 놀이에 검찰은 지금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